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오아시스 나눔 부자입니다. 아까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촬영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돼서 한 번 더 촬영을 하고 한 번 더 아까 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브보다도 지금 아프리카 TV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아프리카 TV를 많이 해서 좀 이게 더 나한테 사용하기가 편하고 점점 더 유튜브를 배워서 소통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이거 하는데 우리 제갈동명,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 제갈동명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걸 아까 녹화가 안 됐는데 안 하려니까 좀 뭔가 숙제를 안 한 것처럼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소통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부동산 오아시스 카카오 그룹 채팅장에 소통을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내가 여러분과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뉴스인데요. 뉴스 뽀개기, 뉴스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요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숨통 틔우려다 정책 신뢰 훼손할라, 양도세 딜레마, 이런 제목을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내놓은 건데, 거래 절벽이 인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투기 세력 차익 돕는 꼴이 우려돼서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도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세를 하고 있죠. 서울하고 부산, 세종시 여러가지 규제지역에. 그런데 규제지역에 양도세 폭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파니까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 매스컴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3월 지나서 4월달, 5월달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를 많이 냈거든요. 정말로 기사가 저는 그때 좀 한심했는데, 3월 이전에 중과세를 피하기 전에 3일 이전에 팔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그때는 거래가 많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나도 팔았어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니까 한 3억 올랐는데 60% 세금을 3, 6, 18, 1억 8천을 내라 해봐요. 누가 팔겠냐고요. 아무도 안 팔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래가 줄었으니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폭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는 매매를 안 해요. 그러면은 매수하고자 있는 사람이, 그때는 힘지르기 하고 있었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러나 결국은 매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 사고는 쉽고 매도자는 안 팔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여러분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중과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정책이. 자, 밑에를 한번 더 읽어보면서 해봅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부 장관과 김현무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혁신성장관계회의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무슨 안건이냐? 그런 건가 봐요. 거래 절벽이 있으니까 밑에 나와요. 양도세를 낮춰서 숨통을 트여야 된다. 당연한 거죠. 양도세를 낮춰야지 매도자들이 팔죠. 그러면 매수자 누구예요? 정부에서 말하는 무주택자, 나, 아니면은 순수 정말로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팔아야지. 사죠. 안 파니까는 물건은 없고. 정부에서 중과세를 하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니까 거래절벽이 일어났다. 당연히. 당국에서는 거래세 인하는 공평과세다.
인하를 하면은 공평과세에 위반된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자. 문재인 정부의 조세 원칙이 뭔가요? 소득, 자산 간 과세 형평이다. 뭐냐면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겠다. 그리고 무주택자한테는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받겠다라는. 이게 과연 공평과세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열심히 일한 거냐? 자, 집값 등의 양도세 중과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투자, 투기라 하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 자산 1억, 2억, 3억이 날아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쉽게 못해요. 정말로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고 노력하고 임장 다니고 현장 다니면서 비용을 써가면서 하는 건데 과연 불로소득인가? 정말 불로소득은 뭐냐면은 정부에 그냥 세금 타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없이 그냥 나는 불쌍하고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세금 줘 해서 그냥 아무 소득 없이 타먹는 사람이 정말로 불로소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세금을 지우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 양도세, 오히려 양도세를 강조했다. 양도세를 많이 매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빈 땅들이 놀리고 있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리모델링 안 돼 있고 그냥 흐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저는 이제 중계를 좀 해봤기 때문에 물어봐요, 사람들. 그러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면은 중과세예요. 중과세는 아니지 세금이 많아요. 정말로 옛날 20년 전 30년대에 샀던 것들이 세금을 하면은 50억짜리가 있는데 50억짜리를 팔면은 20억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는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물건이 나오려면 언제 나오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한테 상속되면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심에 있는 빈 땅이나 상가, 방치되어 있는 상가가 거래가 되고 그리고 새로 그 빈 땅에 건물이 올라가고 상가를 다시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오히려 양도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이. 그리고 도심도 깨끗해지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도심재생이라고 보거든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 현상이 무너지는데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나 불쌍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주택을 사거나 정부에서 세금을 안 타고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인 중과세도 지금 잘못된 거다. 중과세를 함으로써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팔잖아요. 안 파니까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이 못 사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거래세를 낮춤으로써 거래가 자주 됨으로써 어떤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박리담회 있잖아요. 박리담회. 물건을 하나 파는 것보다도 좀 박리담회 이득을 조금 남기고라도 10개 팔면 수득이 더 낮듯이 정부 당국도 오히려 양도세, 거래세를 박리담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검토한 방침만 세웠을 뿐 현재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 양도세,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일각 주장에도 세제 당국은 전혀 딴판인 셈이다. 자, 이걸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중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보면은, 보유세는 높아요, 미국이. 그러나 3.1, 영국이 0.7, 프랑스는 2.6, 0.7, 미국은 오히려 보유세는 2.6인데 불구하고 거래세가 없어요. 거래세가 없다는 것은 양도세도 없는 거겠죠? 없나? 그리고 뭐 어떤 취등록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본은 보유세 2%, 0.3% 거래세. 거래세가 좁죠. 우리나라 보세요. 유일하게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많아요.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적다.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뉴스 정부에서 계속 주장을 하죠.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거래세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다. 거래세를 줄여야 된다는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많으니까. 정부는 세금 먹고 사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를 안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거래세가 중과가 안 되면은 거래가 활성화되고 선순환 구조로 계속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그게 보유세를 놀리는 게 어떤 정부 세금 효과는 더 확정적인 수익률이 날 것 같아요.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면은, 거래세가 많이 나면은 이게 수익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사실. 근데 보유세가 탁 정화되면은 연 수익이 꾸준하게 늘어나죠. 왜?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 주니까. 보유 가격이 높으니까는 세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오히려 미국 정책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은 일본처럼 거래세는 적고 보유세를 좀 늘리는. 그래서 거래세를 지금 중과를 하거나 굉장히 높이려면 오히려 보유세를 낮추는 게 맞다. 그리고 서울에 정말로 거래를 활성화되고 정말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폭등하는 결과가 일어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7억 8억이에요. 누가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막 100대1, 300대1, 500대1 하면서 서로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2억 3억 버니까. 오히려 10억 아파트가 있는데 새 아파트를 11억에 분양하면은 로또 분양권이란 청약이나 부동산 오히려 열강이 매스컴이 안 나오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막 서로 청약하려고 난리를 안 지기겠죠. 오히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중과세가 부동산 폭등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인하를 하면은 결국은 정부 방침에 맞지 않고 실현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빨리 어떤 무주택자들이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왜 그러냐면은 못 파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은 양도세 안 내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5년, 최근에는 8년이죠. 8년 동안 못 팔게 묶어놨어요. 8년 동안 매물 실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걸 안 묶고 나면은 지금 팔겠죠. 그러면은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안 올라가고, 그런 정책이 오히려 지금 더 늘려놨죠.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가 팔면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죠. 과거에는 형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난 4월 형평성이나 문제도 있다. 뭐 형평성이고 뭐 차익이고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신뢰도가 정책이 잘못되면 바꿔야 되죠. 뭐 신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는데 불구하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행해서 강화하겠다. 결국은 뭐냐면은, 뭐 병행하려면은 정답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는 거예요. 중과세도 내리고 없애고, 조정지역을 2주택 뭐 이렇게 중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종부세를 올려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바꾼 거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아까 이야기했죠. 임대주택 8년 문건 오면은 8년 동안 물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책이 잘못되면 바꾸는 게 정상적인 거고, 양도세는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에 내가 아는 어떤 동해바다 선배님이 이야기하는데, 일괄적으로 10% 20% 그냥 때리는 거예요. 15%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더 거래가 활성화되지 싶어요.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팔고, 오히려 미국처럼 정말로 거래세 제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일본 정도 가면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도. 취득세. 여기 있네. 아까 취득세, 지방세가 29%인 것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세가, 취등록세가. 그래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취득세, 거래세를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세금이에요. 세금. 정부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걸 싫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세, 지방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취득세, 지방세가 많이 차지했다. 29%면 30%네. 정말로 부동산 취득세가. 와, 큰 재원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여기 보면은 취득세 개편은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고 중앙, 지방정부의 세수 조정 문제가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논의돼야 되죠. 빨리 논의를 해서 해야 되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거래세가 인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뭐냐면은 거래세를 인하를 해야 되죠. 왜? 보유세가 늘어나려면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 입장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조성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 아예 폐지한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다수당이 민주당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세를 낮추고 중과세를 폐지함으로써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나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 하나만 이야기해도 지금 20분이나 이야기가 됐어요. 20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기사라든가 정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쓴 부동산 부의 나침판,
내 책에 대한 것도 이 내용 차트마다 굉장히 있는데 이걸 유튜브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100일 동안 글쓰기가 있는데 100일 동안 블로그 100개 올리기, 하루에 매일 하나씩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뭐 하루에 3개 올릴 수도 있고 3일 동안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약속은 못 지킵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이 책 쓰기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부동산 오아시스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부의 나침판이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